90년대 후반 세기 말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게임 잡지 시대가 있었고 90년대 후반의 게임 잡지들은 그래도 정말 게임 기자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도기였기에 괴상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한 인물이 그린 만화를 한 편 봤습니다. 스스로를 명부마도에 사는 편집자라 칭한 기자가 그린 만화입니다. 나는 산타가 싫다라는 제목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아수라였는지 아수라장이었는지 하는 만화책이었는데 제 서재에 있을 텐데 도저히 못 찾겠더군요. 정태룡이라는 이름의 기자가 자기 캐릭터로 나타나서 굴뚝으로 쳐들어오는 산타를 향해 총을 들고 쏴 죽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기자 참 엽기적이다 하면서 좋아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그렇게 옳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도 산타가 싫습니다.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의 이 뚱뚱하고 인상 좋아 보이는 얼굴의 남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착한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나눠주는 할아버지, 사랑과 감동을 주는 크리스마스의 심벌, 저는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물은 산타가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는 거거든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레 자신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계급에 따라 선물을 받고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가지고 싶은 선물을 원할 텐데 그 선물은 대부분 자본주의의 미디어가 만들어낸 것들이겠죠. 뉴미디어, 유튜브 포함입니다. 설마 요즘 어린이들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맛있는 사탕을 하나 주세요 하고 적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할 테고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미디어는 아이들이 환장할 것 같은 장난감이나 물건들을 계속 노출하고 아이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건 원래 다 비싼 겁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부모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게 어린이 비즈니스의 요체니까요. 그렇게 상업성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비싼 선물을 원하고 부유한 계급의 아이들은 좋은 선물을 받고 가난한 계급의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하는 선물이 오지 않았다고 펑펑 우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가슴은 무너지고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겠죠.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아이들은 착해지려 했을 겁니다. 산타는 착함의 대가로 선물을 말합니다. 부자는 그 선물을 받고 빈자는 못 받습니다. 자, 그럼 착함이란 무엇입니까? 착하다는 말 자체가 품고 있는 그 끔찍한 의미를 생각해보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캐롤은 말합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되라고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착하게 울지 않도록 통제에 잘 따르는 길들여진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착함을 요구합니다. 통제에 순응한 아이들은 제각기 자신이 원하는 착함을 행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절대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는 건 무언가요? 이 엄청난 물질의 시대에 그 물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신을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유한 이들은 착해지고 빈곤한 이들은 악해지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이 세상의 질서를 최전선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빨간 옷 입은 투사는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부유한 계층에게 선의 선물을 주고 가난한 계층에게는 그 선을 빼앗아가는 인물. 제가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 푸근함이죠.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이며 길에서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는 이벤트에서 등장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심벌화되어 있기에, 그리고 우리의 추억에 산타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에 극복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고 선행을 하는 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나누는 사람과 그 행위에 집중되어야지 그 영광을 산타에게 주는 것만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제 눈에 산타는 아이들에게 절망과 현실의 차가움을 무기로 복종을 강요하는 괴물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산타 외에 크리스마스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든지 돌아가신 분께 죄송하기는 하지만 조지 마이클의 Last Christmas 같은 노래가 나오면 차라리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거기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망할 크리스마스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하고 싶지 않은데도 저런 노래들의 징글벨이라든지 실버벨, 울면 안 돼, 손이 시려워 꽁 이딴 노래들을 흥얼거리게 되고, 하물며 90년대에 나오던 한국 가수들의 캐롤송, 예를 들면 컨츄리 꼬꼬의 해피 크리스마스 같은 노래까지 부르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무서울 정도의 가스라이팅, 아니 세뇌입니다. 온 세상이 캐롤과 크리스마스 심벌과 산타의 호호호 하는 웃음으로 점철된 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강요하고 있어요. 어째서 기독교의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수십 년째 이어졌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이런 합당하고 타당한 질문을 던지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연애를 못해서 잔뜩 화가 난 하남자, 연애 패배자 같은 조롱이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더는 연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냥 일요일입니다. 절대 눈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날만 잔뜩 흐리고 눈은 오지 않고 너무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화를 리뷰합니다.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크리스마스는 악몽이니까요. 나이트메어. 이것은 리뷰이기 이전에 저주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스포일러 주의도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이 앞에 스포일러가 있냐고요? 글쎄요, 안 알려줄 겁니다. 과연 이 앞에 스포일러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여러분은 마치 살얼음을 걷듯이 지뢰를 피해 살금살금 걸어가는 군인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스포일러가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요. 마치 길에서 캐롤이 나올까, 커플들을 마주칠까, 증오스러운 산타를 보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걷는 제 모습처럼 말이죠. 제 심정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는 중요한 명절들이 마을로 표현되는 세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할로윈 마을에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곳에서 우리는 할로윈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마을의 리더 잭 스켈링턴을 만나게 됩니다. 호박의 왕이라 불리는 이 사나이는 그 뛰어난 능력으로 마을 구성원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무료해합니다. 공허함, 매번 반복되는 작업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달밤에 홀로 외로워하는 잭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뭉클해지게 됩니다. 잭의 저 마음을 저는 알아줄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말이죠. 하지만 잭에게는 셀리가 있습니다. 셀리의 관심과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잭은 기만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잭을 좋아하지만 이런 모습까지 받아줄 수는 없네요. 여담으로 이 영화의 제목은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지만 감독은 팀 버튼이 아닙니다. 멋진 반전이죠. 누구나 팀 버튼이 감독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헨리 셀릭이라는 감독이 연출했고, 팀 버튼은 드로잉, 원안을 제공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이 작품이 팀 버튼의 작품이라 생각했겠죠? 헨리 셀릭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거장이고, 이 작품이 이토록 아름다운 스톱모션 연출을 해낸 것은 바로 헨리 셀릭의 공이기도 합니다. 잭이 노래를 부르면서 걷는 이 장면, 걸려있는 달과 내려가는 잭의 모습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이러한 샷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헨리 셀릭 덕분이죠. 이후 안타깝게도 헨리 셀릭은 자신이 감독을 맡아서 연출해놓고도 팀 버튼에게 그 모든 영광을 빼앗긴 사람처럼 잊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타까운 헨리 셀릭을 기억해주도록 합시다. 헨리 셀릭, 1952년에 태어나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 같은 작품을 연출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거장. 하지만 영화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아예 박아버리는 팀 버튼을 만나 끔찍한 악몽을 겪고 무너진 비운의 애니메이션 감독.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 나오던 시절에 어린 나이였던 제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제가 어리지 않았다면 헨리 셀릭의 편에 서서 저 거대한 기득 권력에 맞서 투쟁했을 텐데 말입니다. 헨리 셀릭, 그는 좋은 감독이었습니다. 아참,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대부분 농담입니다. 헨리 셀릭은 스톱모션 분야의 거장이고 올해도 웬델 앤 와일드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헨리 셀릭은 잘 나가고 죽은 것도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기가 인기남이라는 것도 모른 채 정처 없이 걷던 잭은 크리스마스 마을로 향하는 입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잭은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마을을 보고 대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완전히 반해버린 잭은 이 크리스마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을 동경해 이를 훔치려고 한다. 크리스마스를 훔친다는 내용 자체는 유사하지만 잭 스켈링턴이 옆 동네 그린치 선생과 다른 결정적인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 공감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크리스마스의 그 특유의 분위기에 반하기 마련입니다. 잭이 크리스마스에 반하는 건 마치 어린아이들이 트리와 산타와 루돌프와 캐롤 음악과 하얀 눈이 만들어내는 환상에 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토록 아름답고 환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의 눈을 혼란시키죠. 그리고 잭은 즉시 할로윈 마을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마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크리스마스를 자기식으로 생각합니다. 커다란 양말을 보여주면 그 안에는 다리가 있겠지? 라고 묻거나 선물 상자가 포장되어 있는 걸 보여주자 폭탄 같은 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가 완전히 할로윈 마을에 절여진 이들이라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잭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There's something here that you don't quite grasp. Well, I may as well give them what they want. 아니 잠깐만, 애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어쨌든 잭은 크리스마스 마을을 지배하는 왕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잭이 산타클로스를 묘사하는 장면인데요. For the ruler of this Christmas land, that he's something to behold, like a lobster, huge and red, carting bulging sacks with his big great arms. Sandy Claus.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샌디 칼날 손이라니. 칼날로 된 손으로 아이들에게서 동심을 갈취해가는 악당의 모습이 상상되는군요. 제가 생각하는 산타의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에 굴뚝을 통해서 집에 침범하는 대범함까지 지닌 무시무시한 자가 바로 산타죠. 이 설명만 듣고 있자면 집에 침입해 들어오는 산타를 향해 총을 쏴야 한다고 주장한 90년대 후반의 게임 기자의 말에 솔깃하게 됩니다. 잭은 계속해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잭은 자신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움과 환상을 동경해 그것을 온전히 누리려고 하는 잭의 욕망은 정당합니다. 순수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지금 이 순간 잭을 옹호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욕망이기도 하니까요. 잭은 크리스마스를 위해 우선 산타, 그러니까 샌디 칼날 손을 납치하기로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건 잭의 역할이니까요. 그렇기에 잭은 록, 쇼크, 베럴에게 산타를 납치해 오라고 명령하고 산타 복장과 캐롤 연주, 그리고 순록과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정말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느낀 흥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 이거지. 뼈로 만든 술록에 엉터리 선물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캐롤 연주. 크리스마스를 망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크리스마스를 망치고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끔찍한 악몽을 선사하려는 저 잭의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세요. 잭은 정말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저 순수함이야말로 잭의 가장 긍정적인 지점일 겁니다. 저는 정말 잭이 이 모든 걸 해내고 크리스마스를 악몽으로 물들여 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산타가 납치된 겁니다. 마침내 finally 꿈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우리의 할로윈 마을 친구들. 저는 이대로 잭이 저 산타를 처단하고 이 작품을 전대미문의 문제작으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잭은 산타에게 쉬고 있으라고 말하고는 자신이 직접 산타의 일을 대신하게 되죠. 그리고 산타는 부귀우기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전개가 아닐 수 없죠. 이대로 산타가 사라지나? 이대로 크리스마스는 영원히 악몽으로 물드는 건가? 하는 궁금증으로 참을 수가 없어질 무렵 이 영화는 악의 세력과 타협하고 맙니다. 결국 아동용 영화,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희망찬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악마가 내민 손을 냉큼 잡아버린 겁니다. 잭의 크리스마스는 완벽했어요. 그가 준비한 선물은 최고였습니다. 트리를 집어삼키는 구렁이라든지 인형 대신 괴물, 장난감 대신 잘린 신체를 넣는 멋진 선택을 합니다. 잭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공포를 아로새겨줍니다. 그야말로 꿈꾸던 크리스마스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행복한 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잭은 곧 격추되고 맙니다. 잭의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 마을은 난리가 났고 뉴스 속보로 가짜 산타 주의가 방송되고 결국 출동한 군대가 무려 대공포를 쏴서 잭을 격추한 겁니다.
잭은 현실을 깨닫고 절망하지만 결국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던 그 열정만큼은 진실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가서 부기 우기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산타를 구해주고 산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로 이상한 가루나 뿌리면서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잭은 셀리랑 결혼도 하죠. 영화의 후반부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넘어가 버려도 됩니다. 결국 이 작품도 그저 그런 크리스마스 영화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이게 현실이죠.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은 정말 잘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스톱모션으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예전 작품이라 평점은 의미가 없겠지만 적어도 6점에서 7점 이상의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 생각합니다. 1993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당시 팀버튼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적절한 평이죠. 중간에 들어간 뮤지컬 장면들도 인상적이고 완성도도 높습니다. 팀버튼 감독의 이러한 작업 죄송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버렸네요. 헨리 셀빅이죠. 아니 헨리 셀릭이네. 죄송합니다. 이름이 입에 안 붙는 게 아니라 저는 글로 쓰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안 붙는 거네요. 어쨌든 헨리 셀릭 감독의 이러한 작업은 큰 의미를 지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적인 느낌으로는 그린치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크리스마스를 비판하는 요점은 그린치가 나았고 크리스마스에 벌어지는 소동극이라는 측면에서는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 더 나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원고를 쓰고 있는 저 자신이 레전드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영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싫고 산타가 싫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크리스마스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라는 이 괴상한 서양 명절 혹은 종교 기념일 덕분에 우리는 서로에게 더 쉽게 안부를 전할 수 있고 이 칼날 같은 추위에서 겨울이란 계절은 서로 안음으로써 더 따뜻해지는 계절이라는 걸 배울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따위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이너의 거주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